관계에서 대리권 요 파트, 자, 요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됐어요? 파손도 돼 있죠, 이거 세 가지. 표시에 돼 있죠, 별표? 아니, 별표하면 돼. 네, 단식이고. 자, 처음부터 봅니다. 책에 74페이지. 대리권의 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두 번째 줄까지 줄 끊으시고,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 이 자격 또는 지위. 자격 또는 지위가 대리권입니다. 자격 또는 지위. 대리권이고, 자, 그 밑에 가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권은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고, 법률 규정만 딱 해놓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법정 대리는 대리권 발생이 뭐라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다. 그럼 그 밑에 전부 다 X. 볼 필요 없어요. 신분보상 지위, 지정권자 지정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법정 대리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온다? 임의 대리만 나옵니다. 자, 임의 대리. 임의 대리 발생 요건.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찾으시고. 수권행위 적혀 있죠? 수권행위. 본인으로부터 받을 숫자입니다. 수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잖아. 그래서 무슨 행위에서 발생한다? 수권행위입니다. 자, 수권행위고 옆에 페이지 가서 가지고 수권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단독행위죠. 다음 페이지. 단독행위를 이해하고 있다 됐습니까? 단독행위.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나머지 내용은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쭉 내려가시고, 자, 양가로 3번에 분료식행위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적어놓읍시다. 수권행위는 옆에 판서부터 적어놓으세요. 분료식 비출연행위입니다. 요게 이제 1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17회 때.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재산의 증감이 없는 비출행위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출행위다. 분료식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한 개 더 줄까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요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비출행위가 중요합니다. 나왔던 거. 그리고 32회 때 수권행위는 분료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이 을에게 있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맞죠? 오케이? 다시 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료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보통 뭐 내가 좀 팔아두고 말로 하죠.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계약서 쓰죠? 위임장 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권행위는 요식입니까? 분료식입니까? 분료식이다. 자, 나중에 우리 민법은요, 대부분이 무슨 요식입니까? 분료식입니다. 알죠? 예외가 요식행위라 그랬죠, 그때 앞에서.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포인트인데, 범위. 대리권 범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범위가 나옵니다. 임의 대리는 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돼요. 자, 요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일단 책에 밑에 한번 봅시다. 75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자, 보시면 앞에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부터는 옆에 29, 30, 31, 33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시험의 포인트라고요. 범위부터 제한. 됐어요? 그 전에 거는 버려도 돼. 안 나오니까. 자, 갑시다. 그럼 법정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법률 규정에서 범위도 정해집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 형합 빼내놓으시고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앞에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X 부동산 1억에 매각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이 을은 됩니까?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1억에 팔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의 대리권 범위는 뭔데? X 부동산 1억에 매각하는 거잖아.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네. 맞아요? 이 말은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라면 뭐예요? 갑이 준 수권 뭡니까? 대리권을 해석하면 돼.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 갑이 뭐 얘한테 뭐라 줬어요?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잖아.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X 부동산 이렇게 파는 거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오케이? 무슨 말이겠죠? 갑이 준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범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으시고 수권행위 해석. 임의 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세 번째 줄에 개별적인 수권행위 내용이나 해석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하시고 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기가 나오는데 판례 보기에서 1번 판례가 별표 3개. 작년에 또 시험 나왔다. 근데 그게 몇 번 나왔냐? 6번 나왔대. 자, 칠판 보세요. 설명 들어갑니다. 갑이 을에게 X부산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얘하고 대리행위를 했잖아.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얘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답니다. 왜? 매매계약 안에 계약금 언제 받고 중도금 언제 받고 잔금 언제 받고 내용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계약서 안 써봤어요? 5월 1일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날 잔금 주면서 이전 게 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럼 이 매매계약 체하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판례 별표 3개 해놨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1번 지문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 현관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끝에 현관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자, 2번 판례 별표 하나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포괄적 대리권 핵심 단어 찾았습니까? 포괄적이 없네. 포괄적 있네. 포괄적 대리권자는 찾았습니까? 포괄적 대리권 준다면 네 알아서 다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대금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거 금액 이런 것들을 연계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게 22회 때인가 한번 나오고요. 30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번 판례가 작년에도 나왔고 요거는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2번 판례가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포괄적 대리권 연계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요 판례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판례도 한번 별표 한 개 넣으시고 3번 판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 계약을 가진 사람이 담보권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오라고 하면 담보 설정하라고 계약권 대리권 줬더만 이마가 계약 해지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월권이잖아 월권. 이런 옆에 주기부에 된다 적든지. 나쁘지 됐죠 이마나. 맞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번 나왔어요. 자, 그 밑에 거는 4번, 5번, 6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죠? 근데 모의고사에는 한 번씩 나올 거야. 근데 내 같으면은 할 거 많다 1번, 2번, 3번 해놓겠다. 안 나온 거는 그냥 버리고. 나온 거 3개도 지금 기억 못할 판에. 맞죠? 그렇게 하고 밑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풀이도 할 때 이런 내용도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1번, 2번, 3번 판례는 기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할게.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OX? O. 됐죠? 자, 그 다음에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맞죠? 대출 받아오라고 금융 소비대차 계약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오라고 했더만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이 3가지만. 플리즈. 알겠죠? 그리고 요 뒤에 3가지는 3월달에 설명해 주는데 내가 여러분이면 요 3가지만 기억하고 밑에 거는 그냥 읽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씩 달아준다고 저는. 다음에 돌 때는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자, 됐고. 자, 고난을 어찌 정하지 않은 경우.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대리권을 자, 봅시다. 대리권을 줬을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법정대 여기서부터 봅시다. 범위는 대리권을 줬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하면 됩니까?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해석에 대한 판례가 6가지 있었는데 3가지만 배웠잖아, 지금. 맞아요? 포괄적 대리권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 대리권 주면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 6번 나와서 중도가 작업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됐죠? 자, 그 정도 2개만 일단 1개 더 있는데 1개는 아까 버렸어요. 대출 받으라고 해가지고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계약 해지하면 아니다. 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그 대리권 범위 준 거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가 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앞에 한번 가볼까? 갑이 을에게 너 내 대리냐? 너 내 대리냐? 해놓고 얘가 해외에 가버렸어. 미국에 가가지고 돌아오진 않아. 응? 또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올 수도 안 되지. 못 들어오게 하잖아. 너무 오래됐나? 코로나19가. 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가 대리인이라는 걸 알지만은 얘가 뭘 하라고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잖아. 맞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 있으니까 법에 딱 만들어놔서 얘가 얘한테 대리권 줬는데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 니 뭐 하라고 권한까지 정해주지 않았어. 그럼 내 대리인이라는 걸 알지만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생기겠지? 그래서 118조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보존행위가 뭔데? 보존행위. 자, 보존행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일부가 파손됐어. 그럼 가옥을 수리해야 되지. 이게 보존행위 맞아? 맞지? 그리고 또 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갑의 재산 강제 집행 당합니다. 집행 당하지? 겸해 들고 난리 나잖아. 그럼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으면 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2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저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보존 등기하는 것도 갑의 재산을 보존하는 게 맞아? 그 보존행위지. 그게 보존행위. 보존 등기하는 것. 맞죠? 그런 것들 보존행위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가옥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뭡니까?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가옥을 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부패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거기 22회 때 나왔던 건데. 갑이 어리게요. 두부공장 알아서 해래. 두부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두부는 빨리 상해 안 상해? 부패하기 쉽잖아. 빨리 처분하는 게 그 공장을 보존하는 게 맞아? 맞죠? 여기 22회 때 기출지문이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다. 됐습니까? 자, 그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뭐라고요? 보존행위다. 미등기된 것도 보존하는 게, 보존등기하는 것도 뭐예요? 보존행위 맞죠? 네, 이런 내용들. 이게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행위. 자, 보존행위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보존행위 있으면 됐어요.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자,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인데, 이용은 뭐예요? 이용. 임대 놓는 거. 요 재임대하는 것도 뭐예요? 이용행위고. 계량행위는 뭡니까?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가치를 올리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량행위에 어떻게 있으냐? 무이자. 요 계량행위 한번 볼까요? 계량행위는 무이자를 이자로 바꿨다. 이건 둘 다 무슨 대차입니까? 돈이죠. 소비 대차입니다.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를 이자로 바꾸는 거는 뭐 한다고요? 보존행위랍니다. 여기 계량행위랍니다. 자, 그러면 갑이 있잖아요. 갑이
갑이 어떤 사람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서 뭡니까? 야, 이제 무이자 안 된다. 이제 이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자로 바꾸는 거 돼, 안 돼? 된다. 같이 올리는 거지. 돈을 좀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있잖아요. 공짜로 빌려줬어, 갑이. 이게 사용대차야. 사용대차를 무슨 대차로?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사용대차를 무슨 대차로?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그럼 물건을 갑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로 빌려줬는데 돈을 받겠대, 차임을.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네, 올라간다. 이런 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 되느냐?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안에 있죠. 물건을 빌려줄 때 대차계약을 해. 이걸 무상이지만 유상으로 바꾸는 게 됩니까? 월세 받는 거를 임대차라 그러거든. 그래서 대차계약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가 있어.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월세를 받으면 무슨 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합니다. 이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대차계약이야. 알겠죠? 이 대차계약 안에서 바뀌는 거는 뭡니까? 유상부상 바뀌는 것은 뭡니까? 성질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대차계약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금전 소비대차계약,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거, 금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3가지가 대차계약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다. 가치를 올리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어디 정리되어 있습니까? 옆에 보면은 박스 핵심 정리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네, 그거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옆에 책에 좀 줄 끄고 갑시다. 자, 어디 76페이지 118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조. 자, 118조.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자, 현관편에 돼.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야.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1호가 뭐예요? 보존행위. 옆에다가 갈래서 무제한 적어놓고. 자, 대리인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관편 이용, 계량 행위. 그래서 보존행위는 첫 번째 현상을 유지하고 위한 필요행위 모든 걸 말한다. 그래서 기업번 보존행위는 재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3번째 줄에 무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갈로의 내용 다 했어요. 가옥 수리,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이런 것 등이 뭐라고요? 보존행위고, 이용행위는 임대하거나 찾았습니까? 이용행위 현관편에 놓고 임대하거나, 자, 이자부, 금전을 이자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량행위입니다. 가치를 올리는 거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얘가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번째 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대리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제가 설명할 거고요. 리얼번 갑니다. 처분행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네 대리금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 했는데 갑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보면 누가 피해봐? 갑이 피해보죠. 본인이 피해보지. 그래서 처분행위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와, 왜? 다음 각호 행위 말소됐으니까 이용계량행위인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시요? 됐어. 여기까지.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옆에 핵심 정리이지? 잘 돼 있지? 옆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자, 제한해 보시면은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흔들리네. 조금, 조금 마시고.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한다. 이게 뭐입니까? 자기계약. 자, 자기계약이 뭘까? 자, 보세요, 여기. 자기계약이라는 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쥐가 계약해본다. 이 자기가 요 대리인이야. 지가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야. 지가.
알죠? 그러면 누가 피해봐? 갑이 피해보겠지. 1억짜리인데 8천만 사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쌍방대리는 뭘까요? 팔아달라고 했고 사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팬때에 따라서 얘한테 뭐 1억짜리를 어떻게 됩니까? 8천만에 팔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손해보고 얘는 이익 보죠. 반대로 1억에 팔아달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에 팔아본다. 얘는 이익 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익 보고 얘는 피해 보잖아. 그래서 양쪽으로 대리금 받으면 이 사람 팬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본인 둘이는 피해 봐 안 봐? 둘 중에 하나 피해 본다고. 그래서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고 있는데 옆에 적어 놓읍시다. 왜 금지하고 있는데 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마음 염려가 있으니까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고. 맞죠? 지각하게 보면 더 낮은 금액으로 살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대리금 받으면 뭐 한 명은 어떻게든 피해 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기계약 삼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24조. 자, 7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4조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을 하거나 동일한 법률 관계가 안에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상방대리 금지입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원칙적 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칙에서는요.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자기계약과 상방대리는 본인 보호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돼 있죠? 찾습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되고. 근데 예외, 기억하고 니은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는데 채무 이행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보세요. 이런 얘기야. 어떤 내용이냐? 이해하고자, 이해로. 자, X분은 1을 팔아달라. 내가 뭡니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본인한테. 야, 이때까지 내가 고생 좀 했잖아. 그냥 8천만 내 넘기도. 막 그래라. 본인이 뭐 했어? 허락했죠. 허락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본인은 뭐 하면? 허락하면. 채무 이행은, 이 사람 갖고도 채무 이행하는 건데, 근데 다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채무 이행은 된다고. 예외. 알겠어요? 네, 됐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죠? 체크하시면 돼. 자, 위반의 효과입니다. 무슨 대리 문제입니까? 맨 끝에 무권 대리 문제 된다. 줄 끄고. 뭐 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넘기면 이제 중요한 거 나와. 뭐가 119조가 별표 3개. 이게 5번 나왔어. 별표 3개. 작년에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고 지금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 별표 3개. 자, 여기서 포인트가 대리인이 뭘 때 말입니까? 수인이야. 여기 보세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것 좀 팔아달라고 자 했는데 은인태 있고, 자 정인태도 내 것 좀 팔아달라 그랬고, 무인태도 내 것 좀 팔아달라 그랬다. 팔아도가 대리인이 몇 명이라고? 수인이다. 여러 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얘가 계약을 했어. 하더라도 그때 누구한테 효과가? 감이 간다고. 내가 팔아도 인명이 이 정의 계약을 하더라도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누굴 대리해? 본인을 대리해. 다시 누가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됐어요? 팔아달라 해서 팔아줘보면 그대로 효과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지. 맞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뭐가 원칙이다? 대리 수인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특별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공동대리. 법률 규정 한번 가볼까? 앞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내 것 좀 팔아두가. 내 것 좀 팔아두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명이 하면은 효과 보는 거 안 되지. 근데 반드시 본인이, 법정, 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누굽니까? 법정 대리. 자, 부모다. 이 말이야.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부모의 뭘 첨부해야 됩니까?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뭐의 동의서? 부모의 동의서. 같이 해야 돼. 알겠어요? 무슨 대리 한다고? 공동대리.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뭡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각 있는 그 자녀에게, 손자에게 아파트를 3억짜리를 증여했단 말이에요. 이 3억짜리를 팔려면 어떻게 돼? 부모가 눈만 맞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못해. 반드시 뭐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에 가면은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동의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매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왜 공동으로 대리하게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준다. 그러면 땡큐 베리 마치죠. 저하고 누구하고 눈만 맞으면 됩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만 좋으면 아들 재산 팔아 제껴줬습니다. 근데 아들 재산이 만 19세가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얘도 압니다. 지끌한 거 팔았다가는 난리 납니다. 알겠죠? 미성년자일 때 팔아버려야 돼. 미리 지금 답을 가르쳤어. 알겠죠? 가르쳤어. 네,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죠? 그때 팔 때는 무슨 대리 한다고? 반드시 부모는 공동으로 해야 돼. 부와 모가 같이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거는 자기 따고 난 다음에 자녀 재산을 뭡니까? 뭐 한다고?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부모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아니면 뭡니까? 내가 부가 가면은 모의 위임장 가져와야 돼. 서로 다 들고 오고, 인감증명서 하고. 그래 팔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 설명해 줘야 돼. 자기 따고 난 다음에.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알죠? 예. 자기 따면 이제 현실이니까 그걸 공부를 하겠죠. 자, 그런 내용이다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어디 가냐면 78페이지 119조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수인이 현관패, 대리인이 수인 현관패.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밑에 가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적으시고 대리인이 수인일지라도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 법률 규정일 때 친권 행사할 때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됐습니까? 특별 수권 줬을 때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 수권이라는 게 뭐야? 특별 수권. 내 거 팔 때는 을과 정과 병이 너가 세 명이 합의해서 된다. 같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대리 해야 돼? 특별 수권을 줬잖아. 이때는 혼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까지 했습니다. 자, 밑으로 할게요. 나머지 볼표고요. 대리권 소멸 별표입니다. 대리권 소멸. 요 대리권 소멸인데 요거 이제 34회 때도 나왔습니다. 34회 때도 나왔는데 그때는 뭐가 나왔냐? 복대리 지배가 나왔어. 복대리.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127조, 128조는 외워야 됩니다.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권. 자, 10번 보세요. 내 거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죽어버렸다, 본인이.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되는 겁니까? 갑다시가 누구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얘가 본인이 내 거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죽어보면은 대리권 뭡니까? 여기 있는 대리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팔아달라 했더만 이만도 죽어보네, 지가. 행위하면 죽어보다. 대리권 소멸이죠. 그리고 이 대리인이 뭡니까? 파산했다. 소멸이죠. 얘가 또 침 지지르고 이러고 있다. 뭐야? 성년후 개시됐다 말이야. 그럼 대리권 소멸시켜야 되지. 아니 이 하는 애들 침 흘리고 있는 애들 계약하게 만들어야 돼? 파산할 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물어볼게요. 그러면. 파산하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 아니야? 중개사법에 했어 안 했어? 결격사유잖아. 왜? 파산한 사람은 이 대리권주가 팔아달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은 해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는 안 된다고. 뭐 되기 전까지는. 복권 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겠죠? 거기서 결격사유야. 여기서 마찬가지야. 대리권 행사를 못한다고 이게 파산하면. 됐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어떻게 온다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우든지 이해하든지. 알죠? 어떻게 온다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온다고?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한다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한다고? 대리권은 소멸.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도 소멸.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령 계실 때도 소멸이다 이 말이야. 이게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127조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 본사 행간패. 본자 행간패. 사망할 때 사자의 행간패. 대리인의 사망할 때 대사. 자, 대성, 대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야 되고 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류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의대리의 특유소멸사유야. 법률에서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 경우 외에 자 행간패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소멸 행간패.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뭘까요? 자 보세요. 칠판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팔아줬습니다. 이제 원인된 거 끝나붙죠? 그러면 더 이상 대리권이 없어? 없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돼 버리면 소멸이라고. 그리고 다 두 번째 봅시다. 자, 얘가 상태가 안 좋아. 물어봤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물어보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숙고행위 철회해야 되죠. 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줄게. 니 안 되겠다. 숙고행위 철회하면은 얘도 대리권 소멸합니다. 두 가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팔아줘보고 나면 더 이상 대리권 없어요. 숙고행위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128조.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자, 이 줄 꺼놓고 현관에 딱 해놔야 돼요.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 임의대리권.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현관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소멸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의 숙고행위를 처리하는 경우도 같다. 숙고행위 철회도 소멸사유다?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통의 소멸 원인 1번, 2번, 3번 다 했고 임의대리 특유 소멸 원인 동그라미 1번, 2번 다 했습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행위로 갑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자, 보세요. 지금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복수해보자. 대리권에는 자격 또는 권한을 준 것이고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숙고행위에서 발생합니다. 범위는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숙고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 22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결행위 할 수도 있죠. 안 되겠다. 여기 있잖아. 여기 했잖아 지금. 맞죠? 보존행위와 이용결행위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제한입니다. 제한. 대리권의 제한. 자, 124조입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되어 있죠. 왜 금지합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119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수권을 주면 무슨 대리해야 돼? 공동으로 대리한다고 했지요. 119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대리권 남용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소멸, 본사, 대사, 대파, 대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죠? 외우든지 이해하든지 본인 죽으면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대리권 소멸하겠네. 대리 하는 놈이 죽을 뻔네. 대사. 대리 파산했네. 성형후 개신했네.
소멸이지. 맞죠? 임의 대리 소멸 사유는 뭡니까? 팔아달래가 팔아주면 이제 대리권 있어 없어? 없잖아. 원인대 법률관계 종료되거나 숙고은행이 상태가 좋아 숙고은행이 처리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됐죠? 여기 됐어요. 이게 시험 포인트야. 그래서 별표 돼 있죠, 그게 22페이지에. 22페이지에 이게 별표 돼 있죠, 이거? 요게 그대로 시험 또 나왔어. 34회 때 그대로 나왔어 또. 미리 예상했는데 그대로 나왔어. 자, 이거 했고 이제 대리고 나면 저기다 볼 거 같고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구와 누구 하는 겁니까? 요거죠. 대리권 받은 을이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무슨 중이다? 현명. 누구 이름 밝혀야 돼? 이 누구 이름? 이 명자가 이름 명자거든. 누구 이름 밝혀?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효과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현명주의. 자, 현명주의로 갑니다.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죠 보통. 맞아요? 을이 있잖아요. 을이 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왜?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갑에게 주려고. 맞죠? 근데 현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지 그냥 대리인 을이라고 해도 현명한 걸 봅니다. 그럼 지가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얘기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이게 포인트지.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왜? 현명하려면 계약 당사가 을로 보지 갑을 안 보거든. 맞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요 내용은 3월달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현명하자면 지가 책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116조입니다. 자, 현명을 하면 114조에 보면은 누구한테 효과가 생겨? 본인 효과가 생기고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고? 115조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대리인 할 때 하자와 흥결, 사기강박이 있었는지 비진인지 통정입배신지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됐죠? 이게 대리제도의 내용입니다. 대리 능력을 좀 이따 할 거고 책에 봅시다. 79페이지. 그래서 무슨 주의 나옵니까? 현명주의. 현자, 명자 이름 명자 딱 적어놓고 누구 이름 밝히는 거야? 명자 동그라미 해놓고 빼가지고 본인 이름 밝히는 거야? 114조 한번 봅시다. 대리인이 1항 그 고란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자, 현관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고? 본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이거 수동대리 되더라도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소시키려 하는 그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럼 효과를 누구한테 가려고? 본인한테 가기 위해서 현명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갑의 대리인 을 돼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현명한다고. 네,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넘기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돼요.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 908년은 뭐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115조. 누구를 위한 것을 문제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자, 원칙 줄 것이고요. 두 번째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 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줄 것이면 되고, 예외는 3월부터 설명합니다. 자, 적용 범위도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대리권의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적용 범위도 3월달 설명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가면 돼. 대리행위 하자. 자, 이게 별표죠. 30배, 32배 나왔던 거. 116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흥결 또는 사기강박 또는 사기강박이 뭐야? 현관에 딱 해놓고 하자죠. 흥결과 하자.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여부는 현관펜 누구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아, 그럼 사기감박 당했는지 비통차인지 비통이 뭐야? 비진이나 통정이나 착오인지는 누구 기준한다고? 대리인 표준으로 해놨잖아 지금.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자 현관펜 누구의 지시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과실을 알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갑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제 데리고 줬는데 이 사람이 행위를 하면 되는데 행위를 하는데 누가 지시했다고? 여기 아까 읽어보세요. 대리인이 뭐 했다고요? 지시했잖아.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잘못됐어. 근데 이 본인이 얘한테 가서 야, 니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얘가 뭐랍니까? 네가 시켰잖아 하면서 맺거든. 시발 하죠. 맞죠? 그래서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행위했을 때는 책임 묻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얘한테. 합리적으로 돼 있죠? 아니 내가 우리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가서 왜 그렇게 했는데 따지면 뭐랍니까? 진짜 시발 한다니까? 밑에 하기 더 붙여요. 농까지 붙인다니까. 시발로. 이해가 안 되나 보네. 그럼 본인이 시킨 대로 걔가 그대로 했다 그러면 얘한테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법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됐죠? 외우지 말고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되는 거야. 에?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요. 옆에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죽으면 돼. 원칙은 첫 번째 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의사의 흥결, 사익한박은 누구 표준으로 세 번째 줄,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럼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죠. 그래서 참고사항에 보면, 참고학서에 보면은 타이틀만 현갑하면 돼. 하자의 기준으로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대리인. 대리인입니다. 그럼 차고의 기준 또 누구 해야 됩니까? 2번에 차고의 현갑, 차고도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예외 1번의 별표 아까 했죠.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 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자 본인의 지시에 현합해. 그러면은 그 본인은 지시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그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대리권 남용은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저번 시간에 했지? 45페이지 참조해놨잖아. 49페이지. 아, 49페이지네. 49페이지죠? 네. 49페이지 참조.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 이해하네. 다행히. 그렇죠? 49페이지 한번 봐봐. 49페이지.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11페이지 보면은 자,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진이 의사표시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맨 위에 나오네. 맨 위에. 대리인이. 자, 읽어볼게요. 파스워드 11페이지에. 자, 책에는 49페이지 가셔가지고 책에 49페이지 가면은 비진이 의사표시 유추정되는 경우 맨 위에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법 110조이나 단서가 유추적용이 돼서 효력이 없게 된다 돼 있죠. 요게 34의 기출 딱 해놓으면 돼요. 자, 34의 기출 해놓으시고 우리 그 프린트에는 우리 OX 지문 있죠. 프린트에는 16번 지문이 있습니다. 16번 대리권 남용. 요 프린트 올라갔잖아. 프린트. 맞죠? 15번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중요됩니다. 자, 그럼 81페이지 다시 오셨어. 81페이지 다시 오셨어. 자, 대리권 남용이 뭔데? 다시 한번 보자. 대리인 있죠. 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을 얘기하는 거지. 을이 있잖아요. 뭐 했다고요? 계약금을 횡령한 사로
계약을 한 경우 그럼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썼지. 이게 뭐라고? 대리권 남용이 한다. 대리권 남용. 오케이? 그럼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럼 원칙은 뭔데요?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정되니까 원칙은 유효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2번에 양갈로 2번에 별표 해놓고 34의 기출. 자,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해당할 때는 어떻게 되냐. 2번에만 별표 해놨죠. 2번, 동그라미 2번. 2번. 다수가 판례는 비진의 표시의 단서를 유추중에 한다. 즉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인 대리행위를 한 것을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비진의 사표시 할 때 있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돼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별표해놓고 34의 기출.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유추된다. 왜 그러냐면요. 대리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유사한 비진의 의사표시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돼서? 무효가 됐어. 본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인 능력 갑니다. 대리인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대리인은 117조입니다. 117조.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 보고 가서 그냥 좀 세원아 나가서 라면 좀 사온나 이렇게 시킵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안 시켜요? 시키잖아. 가서 뭐 사오라 시키잖아. 성년자가 됐는데도 시키잖아. 여러분. 맞죠? 하잖아. 맞죠? 시킵니다. 그래서 라면 사오라 하면 지가 좋아하는 진라면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 사오고 지 먹을 거 사오고 동생 것도 사오고 이렇게 하죠. 만 원 주면은. 맞아요?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알아서 결정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뭐합니까? 라면 사오라고 시키고 뭐 하요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만 책임지면 돼? 본인만 책임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짜리 한 개 주잖아. 그 안에서 네가 알아서 사 먹고 오라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원 나가오죠. 어떻게 계산했는지 희한하게 100원 다 나가온다니까. 그래서 이불로 뭡니까? 산수고 뭐 시키려고 뭡니까? 보내놓고 되잖아. 가서 10,000원치 사오는데 그 안에서 다 써. 그럼 지가 가서 계산 막 하죠 이게. 예? 어떤 데 같이 동생과 같이 붙여가 더하기 하고 막 하잖아. 어릴 때 안 보내봤구나. 보내잖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보내가 계산하라고 수학적 계산을. 왜 수학이 필요한지를 이제 느끼라고 계산을. 수학이 아니고 그 애들은 산수죠. 산수. 중학교 가면 수학. 네? 요즘 다 수학 안 해요. 요즘 다 수학이에요. 네, 다 수학이에요. 네. 왜 어릴 때 보시고 지금 문제 수준이 많이 어렵더라고.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러고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법조문 다 보면 돼. 117조 한번 봅시다. 82페이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도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보기 전에 그 밑에 양갈로 2번 한번 보세요.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안인은 제한 능력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요 지문이 18번 지문이야. 옆에 한번 봐봐. 프린트 나가서 18번 지문. 18번 지문. 오덱스다.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이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왜? 대리인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효과까지만 하면 됩니다. 효과는 모두 누구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죠.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럼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바로 가는 거야. 83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니까 취소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전부 다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본인의 능력 나옵니까? 본인 능력. 자, 본인 능력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행위 능력자 필요 없고, 의사 능력 필요 없고,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 능력만. 본인은 뭐예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될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이라 하더라도 침 지지를 들고 있어도 뭐 법정대리 의리 다 알아서 하잖아. 맞죠? 사람만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행감했다 그러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세 번째 줄.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법정대리 다 알아서 하잖아. 맞죠? 거기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를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 다시 정리를 하고 자, 갑시다. 마무리 지읍시다. 자, 우리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대리권은 의가 뭐예요? 자격 또는 권한이고,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에 의해서 해석하면 된다. 해석이 되는 거 세 가지 판례, 6가지가 있었지만 세 가지 판례는 기억하라 했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그나요? 포괄적 대리권을 좀 연계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대출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랬는데 계약 해지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요 세 가지.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 선방대를 원칙 금지하고 있는데, 자, 예외로 허용되는 게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일 때, 이게 중요하다 그러죠.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대리인 수인일 때는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수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해야 돼요? 공동 대리해야 됩니다. 대리고 남용일 때는 민법 107조에 나서 유추정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했지. 자, 소멸사유 본사, 대사, 대파, 대승 외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의 특유 소멸사유는 원인대 법률강의 종료, 수권행위 종료로서 수권행위 처리로서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명은 어떻게 합니까?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했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봐요?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는 거. 그리고 하자 헌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조.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 가냐면 87페이지. 자, 87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까? 97페이지. 97페이지. 맞네. 97페이지. 기출 및 예상 문제. 97페이지.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죠? 자, 1번. 갑은 그 소유 X 부동산을,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과 대리권을 소유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해서 을이 뭡니까? 대리인이죠.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을이 누군데? 대리인 위에 문제 표시해놨죠. 대사입니다. 대사면 대리권 소멸이죠.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 해야 되지. 본사, 대사, 대파, 대승 아까 했지.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 해야지. 그래서 1번 땡. 2번 지문은 이게 또 34일에 또 나왔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의 대리권 줬잖아. 매도하라는 대리권 줬잖아. 그럼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33, 34 연달아 나왔어. 그 다음에 3번 지문은요.
분료식 아까 했지. 수권행위는 분료식 했지 아까. 예,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핵심 단어 얘기해봐. 수권행위 처리잖아. 수권행위 처리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허락이 있으면 자신과 계약할 수 있죠? 자기 계약 삼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허락받으면 할 수 있잖아. 맞아? 그 다음 몇 번이야? 자, 아까 우리 문제는요. 1번이 틀린 정답은 나왔죠? 그럼 나머지 다 맞는 거야. 상식 아니야? 그럼 아까 2번부터 이럴 때 맞아요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 맞죠? 대답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1번이 틀리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면은 1번이 8개 정답이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시험장 가면 1번이 확실한 정답이 딱 나와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마킹하고 밑에 거 그냥 버리고 가쁘는 거라. 그래야 시간 내에 다 풀고 충분히 시간 남아요. 알죠? 근데 밑에 다 읽다가 또 고친대 또.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알죠? 확실한 답이다.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 한 2번 읽어보도 된다. 확실한 답이다. 그럼 다 마킹하고 가쁘는 거야. 그럼 2번에 답이 몇 개 또 있어? 8개가 있거든. 한 2번 읽다가 답 나오면 확실하면 찍고 가쁘는 거야. 근데 좀 애매모하면 전체 다 읽어야 되고. 알죠? 그런 게 한 10개만 딱 맞춰주면 시간 남아돌아. 왜? 나머지 알고 봐도 확실한 답이니까, 그거는. 맞죠? 그렇게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아까 1번이 왜 틀렸다 그랬어? 을이 누구야?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이잖아.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이라고 해야지. 맞죠? 대사, 대파, 대승. 했잖아. 대사야, 대사. 알죠? 25회 때 시험이 뭐냐면 대리인이 파산하면 소멸한다? 맞죠? 시험 그리 나왔어요. 예? 대리인이 성년후에 개시되면 소멸한다.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자,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다 나왔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복대리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복대리 하겠습니다. 복대리 보겠습니다. 자, 10보 10이다.